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상처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말이 옳았는지, 어떤 표현이 지나쳤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앞선 자리를 봅니다. 말이 나오기 전 이미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모의 훈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뿌리에는 대부분 불안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 아이가 세상에서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사이에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불안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모습까지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가만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불안은 움직이려 하고 확인하려 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렇게 불안은 조언의 얼굴을 빌리고 걱정의 말투를 잇고 결국 훈계가 됩니다. 말하는 이는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듣는 이는 점점 숨이 막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판단하기 위함도 자식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불안이 어떻게 말이 되고 그 말이 어떻게 다른 마음에 자리 잡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왜 어떤 말은 옳았음에도 마음에 닿지 않았는지, 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거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그 첫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안은 언제, 어떻게 마음에 먼저 생겨났는가? 제1장 불안은 먼저 마음에 생긴다.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두 개의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기쁨과 함께 불안이 일어납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는지, 세상이 이 아이에게 너무 거칠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들이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을 가진 마음이라면 자연히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마음은 그 불안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로 그 불안을 옮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아이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이 말들은 모두 아이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이가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아이를 통해 조절하려 합니다. 이렇게 불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는 아직 그것이 불안인지 사랑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부터 아이의 선택에는 하나의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부모가 안심할 것인가입니다. 불안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조입니다. 그리고 그 조임이 반복될수록 말은 점점 단단해지고 조언은 훈계가 됩니다. 부모는 더 많이 말해야 안심이 되고 아이는 더 조용해져야 안전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평온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긴장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로 아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가? 제2장 훈계는 왜 따뜻하게 들리지 않는가? 훈계는 언제나 옳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건네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확신합니다. 이 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젠가는 고마워할 것이라고. 그러나 듣는 마음은 그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그 말이 어떤 감정에서 나왔는지를 느낍니다. 말이 불안해서 나왔을 때 그 말은 따뜻하기보다 조급하게 탔습니다. 말투가 높지 않아도, 소리가 크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긴장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는 그 긴장을 감지하며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이 느낌은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에 남습니다. 훈계가 반복될수록 아이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는 순간을 먼저 기억합니다. 또 시작되는구나, 또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구나 하는 예감이 생깁니다. 이 예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듣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훈계는 선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언은 길을 보여주지만 훈계는 길을 정해둡니다. 불안에서 나온 말은 대개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속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꺼내지 않습니다. 꺼냈을 때 돌아올 반응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계속 오가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습니다. 말하는 이는 더 답답해지고 듣는 이는 더 멀어집니다. 그 거리는 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불안이 말을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훈계가 아픈 이유는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이 말에 실릴 때 말은 더 이상 사랑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제3장 통제는 사랑을 닮아 있다. 불안한 마음은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유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자연스럽게 통제로 향합니다. 통제는 차갑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다정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것만 지켜라,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보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아이의 마음보다 부모의 불안을 먼저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통제는 사랑과 닮아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경계가 흐려지고 돌봄과 관리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따르고 있을 때는 사랑받는 것 같고 벗어나려 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를 선택하는 대신 안전을 택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도 되는 것을 고르고 느끼는 것보다 보여도 되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조절한 결과입니다. 통제가 오래 지속되면 외부의 규칙은 내부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를 살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해도 될까? 이렇게 느끼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며 마음을 검열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깊이 바라봅니다. 통제가 성공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이는 가장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유를 내려놓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통제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빌려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습니다. 제4장 자식은 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가? 훈계와 통제 속에서 자란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눈이 없어도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불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어떤 생각은 말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하며 어떤 선택은 안전하고 어떤 선택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배움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크게 혼나지 않아도 자주 지적받지 않아도 반복되는 분위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느끼기보다 먼저 평가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건 과한 건 아닐까? 굳이 말해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심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열된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기쁨보다 안도의 감정을 더 자주 느낍니다. 잘 해냈다는 기쁨보다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안도가 먼저 오는 삶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성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책임을 떠안은 마음이라 부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주변의 안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말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침묵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워온 생존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제오장 불안은 다음 세대로 옮겨간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은 가장 오래 배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느 순간 누군가를 걱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대로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예전과 같은 길을 택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기준이 늘어나고 설명보다 지시가 앞섭니다. 그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나 불안은 기억보다 빠릅니다. 불안은 생각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투보다 먼저 감정이 이어집니다. 애써 다르게 말하려 해도 마음의 긴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대신 멈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지금의 상황에서만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흐름이 느려지는 지점입니다. 불안이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일 때만 계속됩니다. 의식된 불안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게 하고 가르치기보다 함께 머무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물림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제육장훈계를 내려놓는 첫 연습? 훈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임이 아니고 책임을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말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나를 진정시키기 위한 말인가 하고 자신에게 묻는 순간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아이의 삶 위에 올려놓지 않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불안은 말로 덜어내기보다 스스로 견딜 때 가벼워집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 함께 느끼려 할 때 마음은 전해집니다. 아이는 완벽한 말보다 안정된 마음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말이 줄어들 때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아줌이라 부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훈계가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마무리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 사람은 말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해지는 것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있었던 마음입니다. 불안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옳아도 마음을 조이게 하고 안정에서 나온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불안을 그대로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정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내려놓는 첫 연습은 아이를 향한 연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향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 덜 붙잡게 했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머물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